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11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서울을 벗어난 인구 10명 중 6명은 경기도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서울 인구는 매년 줄고 있고 서울 아파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난은 여전한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현 2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마포구의 동절기 철거 중지 명령에 대해 반발하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기념사업이 한창입니다. 금천구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를 출범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강남구가 올해 모든 분야를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품격 강남을 내세운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연결해봅니다. 올해는 일제항거한 3.1운동과 또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을 기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금천구도 민관이 함께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모두는 자애아, 이에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 사람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낭독했던 독립선언서가 금천구민의 음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100년 전 독립을 염원했던 간절한 글귀가 일제에 항거했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용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더 알아가게 노력 한번 해보고 주위 사람한테라도 100주년이라는 큰 기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금천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급,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모든 민중이 동참했던 3.1운동처럼 금천구의 각계각층이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금천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역사의 현장, 인물 등을 주제로 교육 탐방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역사의 100년의 역사를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민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잊혀졌던 3.1운동의 정신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역에 그런 항일운동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재발견하고 그래서 재조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3.1절 금천구에서는 시흥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만세운동 재현을 시작으로 기념 강연과 소녀상 연극 공연, 금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기념 사업이 마련됩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2040년 이후에는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강동구에서는 최근 어르신 복지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동구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만 7,500여 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은 5만 8,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입니다. 지난 25일 강동구청에선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 주최하에 어르신 복지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복지시설만 200여 곳에 달하는데 관계자들의 최대 화두는 시설의 수익성입니다. 13,200원 받아서 12,500원을 주면 나머지 1,500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대표자는 가져갈게.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면서 요거도 먹고.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개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향판이죠. 한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탕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서울시에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이 사실 여유가 크진 않습니다. 예산상의 어떤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별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개개 기관별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의논도 드리고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와 시구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강동 어르신 복지정책 간담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28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구청장과 같은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청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정책팀장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자원봉사자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를 전송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정 씨와 양 씨에게 수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이 구청장 측 인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공판에서 돈을 보낸 것은 선거와 무관한 것이었으며 여론조사 역시 의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구정운영 계획을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청 정순균 구청장 연결해서 올 한해 청사진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이 강남구를 이끌어갈 슬로건으로 기분 좋은 변화, 이 품격 있는 강남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6개월 구청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강남구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 6개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내세운 그 슬로건 품격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집을 나서면은 거리 그 하수구에서 품어져 나오는 악취, 또 곳곳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또 가지가 꺾이고 이게 맨살이 드러나 있는 거리 화단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365일 이용하는 22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지하 주차장이 마치 쓰레기 집화장을 방불케 하도록 정리가 안 된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예. 또 대주민 서비스 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은 부족한 면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품격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강남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실상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앞설 것도 같은데 올해 생기는 강남구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민선 7기 첫 해입니다. 올해 약 1조 1,880억 원의 예산을 강남 구민을 위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종 재난이나 위해로부터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필환경도시, 그 다음에 미래형 매력도시, 그리고 포용복지도시, 그리고 공감행정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의 중심이 될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문제, 예. 그리고 상업, 직무,
그다음에 주거 공간에 합작이 될 SRT 역세권 개발 등 큰 프로젝트들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거리 모습이 바뀌고 건물이 새로 착공되다 보면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청사진들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강남구도 조금씩 헌 옷을 벗고 재건축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도시의 디자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난 3, 40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바꿔서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도시 공간, 주거 환경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강남에서는 다양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현대자동차 빌딩 건설 문제, 또 영동대로 지하 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곧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특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예. 용역 사업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래형 국제 도시로서의 손색 없는 그런 강남을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GTX A 노선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이 정부, 특히 국토부의 어떤 GTX 문제를 다룬 데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충분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절차 문제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예. 주민 4,500여 분이 서명을 해서 노선 변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정부가 서둘러서 GTX A 노선 착공식을 하는 이런 행태들은 민주적인 절차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올 한 해 구정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구에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부지가 포함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 반대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도로 사업소입니다. 전시 컨벤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택과 복합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20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오는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바꿔 22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발 계획이 바뀐 겁니다. 은마아파트라든가 이쪽이 재개발이 되게 있는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곳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2000세대 이상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서울의료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 단위 계획상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 업무 지구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지원 시설 용도의 업무 문화 시설이 계획된 곳입니다. 이곳에도 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서울의료원 자리에는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발표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이 당초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이 추진됐던 곳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1,550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기존 개발 계획 변경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안으로 삼성동 국제 업무지구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협조와 세택 주변 대규모 재생 사업 중 역세권 종상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면서도 우리 서울시 마지막 먹거리 사업인데 이런 그 미래 용지에 이 공공주택을 짓는 공주택 자체를 반대는 아니지만요.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대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는 혁신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역시 서울시의 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현재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서는 극심한 주민 반대를 뒤로하고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들은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 이날 쟁점은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성현 광진구의원은 인사말에서 덕담 대신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 비판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 뭐가 생기는지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소통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도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것. 더불어 해당 용지에 조성 예정인 환승 주차장 중 얼마만큼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배정할지 물었습니다. 거기 공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인정 볼만한 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동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몇 면이나 얼마나 배정을 해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하시고. 이에 대해 광진구는 공사 추진 과정을 충분히 공유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차장의 절반만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조성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가 운동장 용지 인근에 서울시 체육회 건물 등 정책시설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왜 얘기를 안 했냐?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50%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관철시킬 겁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회에선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나왔고 광진구는 2년 전 개축한 건물이라 부담이 있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큰 만큼 대체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전년보다 26% 이상 증가한 5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성북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1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작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북구 관련 민원 150건 중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이 120건으로 80%에 달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장위 7구역 재개발 집행 과정에서 철거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돼 민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아현 2구역 재건축지구 조합원 200여 명이 동절기 철거 중지를 철회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합원들은 고 박준경 씨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철거 중지 명령으로 현재 지구 내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철거 공사 중단으로 하루 3천만 원, 한 달 평균 10억 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고 박준경 씨 유족과 합의가 끝난 만큼 철거 중지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가 철거 명령 중지를 내릴 때까지 구청 앞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고 박준경 씨 사망사고 이후 구청장 재량으로 마포구 아현 2구역 재건축 지구에 대해 철거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아이들이 놀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곳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등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치아 모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안에는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과 세균 캐릭터가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강동구 보건소 어린이 건강동산에 조성된 치아 조형물입니다. 어린이 건강동산은 영유아들이 놀면서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에 놀이의 개념을 접목한 것이 특징. 총 5개 테마로 구성된 건강동산엔 흡연과 음주, 안전 관련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말초신경에 민감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와 유사한 그림이나 사물을 적용해 몸에 해로운 물질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설물도 눈에 띕니다. 움직이며 건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두더지 게임을 접목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과 올바른 성인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신체를 형상화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직접 하고 또 재미있게 놀면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내에다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이 어린이 건강동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건강동산을 다녀간 영유아들은 6천여 명. 강동구 보건소는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인형극이나 방문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은 설 전날과 설날 당일에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설 전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 사상자도 가장 많다고 하죠. 편안한 연휴와 오랜만에 만날 친지를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